갤럭시 Z 폴드2를 갤럭시 투고 서비스로 빌려보았습니다. 근래 사용해본 전자기기들 중에서 가장 도전 욕구를 자극한 디바이스였습니다. 갤럭시 Z 폴드2 과연 239만 8천원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갤럭시 폴드의 강력한 장점은 펼쳤을 때 느낄 수가 있죠. 7.6인치의 거대한 디스플레이로 태블릿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폴드1은 상단에 거대한 노치가 있어서 화면이 많이 가려졌는데 이제는 카메라 홀 디자인을 채택하고 베젤도 더 좁아져서 상하 좌우가 균등한 완성도 있는 디자인으로 거듭났어요. 요즘 재택근무랑 원격 수업 때문에 태블릿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로로 널찍한 디스플레이의 태블릿 화면은 스마트폰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갤럭시 폴드의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가로 12, 세로 15cm인데요. 이는 11인치인 갤럭시 탭 S7의 가로 사이즈가 15cm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갤럭시 탭 S7을 세로로 놓고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드2에서는 갤럭시 탭 시리즈에 지원하는 3분할 화면에 팝업 화면까지 지원을 해서 탭과 똑같이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태블릿인 아이패드 미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갤럭시 폴드는 한 손에 들어오는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태블릿이라는 점에서도 그 존재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태블릿이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북을 읽을 때인데요. 저도 크레마 사운드를 한동안 정말 열심히 써왔습니다. 책을 읽을 때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거든요. 폴드는 태블릿보다 가볍게 오래 들고 있을 수 있고 따로 디바이스를 챙기지 않아도 항상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옵션에서 위아래에 있는 바까지 삭제를 해버리면은 화면에 활자밖에 없다 보니까 정말 책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정말 책 읽는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폴드 1세대는 세계 최초로 유리가 접힌다는 기술적인 우위를 자랑하는 상징적인 모델이었는데요. 2세대에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신기함을 떠나서 이게 실제로 고객들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플렉스 모드를 내놓았는데요. 화면을 접은 상태로 테이블에 올려놓았을 때를 주요한 사용 상황으로 설정을 하고 특정 앱들은 이때에 맞추어서 UI가 변경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카메라 앱인데요. 상단에는 카메라 뷰파인더가 위치하고 아래에는 카메라 설정과 이전에 쌓은 사진의 미리 보기가 위치합니다. 이는 기존의 바형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굳이 플렉스 모드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접은 상태랑 3분할 화면을 응용을 해서 다양한 사용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메모를 하는 화면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2세대에서는 겉면의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풀스크린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폴드를 열지 않고도 정보 확인용으로 실사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보다가 더 큰 화면을 보고 싶으면 폴더를 펼치면 순식간에 광활한 화면이 펼쳐지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해집니다. 이런 상대적인 기본이랑 쾌감도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폴드 하나로 완전히 다른 두 대의 디바이스를 동시에 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어서 쓸 때는 작은 화면에 그립감과 휴대성이 좋은 기기이고 펼치면 휴대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넓은 화면으로 편안하게 정보를 볼 수 있는 기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외부 디스플레이와 내부 디스플레이의 바탕화면 구성을 따로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서 더 다른 기기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 용도는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조합과 같지만은 이 Z 폴드 2를 쓰면은 두 기기를 무겁게 따로 챙길 필요도 없고 두 기기 간의 정보 연동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쓰다가 태블릿에서 보고 싶으면 펼치기만 하면 되고 저장도 같은 디바이스에 되고 충전을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요금제도 따로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폴드2의 좋은 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폴드2를 구매하기 전에 꼭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점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바로 휴대성인데요. 휴대폰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스펙인 휴대성이 부족한 것은 Z 폴드2가 극복하지 못할 단점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항상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소지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폴드2의 무게와 부피는 분명한 단점이 됩니다. 물론 태블릿과 비교했을 때는 가볍지만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역대급 무게가 됩니다. 무겁기로 유명한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233g이었는데 폴드2의 무게는 286g입니다. 심지어 폴드1의 276g보다 더 무거워졌네요. 항상 휴대를 해야 하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무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께도 두꺼워서 주머니에 넣으면 흉측하게 불쑥 튀어나오게 되고 무게 때문에 바지도 슬슬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폴더블 디스플레이 특성상 방수 방지를 지원하지 않는 점도 약점이 됩니다. 요새는 샤워하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일도 많고 헬스장이나 수영장,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보는 일도 익숙한데요. 폴드를 이렇게 편하게 굴리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수리비 크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휴대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극복할 자신이 있다면 더 쉽게 말해서 소형 태블릿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닐 자신이 있는 분이시라면
갤럭시 Z 폴드2는 확실히 전에 없던 신세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40만원의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플래그십 태블릿을 합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구매 가능한 범위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성이 중요해서 폴드를 구매하는 건 다음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갤럭시 Z 폴드2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